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 물고기 제품 KC 인증 그리고 전자파 인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입무역 따라하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진짜 낚시놀이 세트, 자, 여기 영상 보이시죠? 네, 이 제품을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제품을 수입하는데, 혼자 움직이는 어린이용 물고기 때문에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넣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둘 다 떨어졌어요. 와우. 제가 영상에서 웬만해서는 어린이 제품은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걸 어기고 어린이 제품을 지금 진행해서 그런지 인증해서 둘 다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자면, 첫 번째, 어린이용 KC 인증은 뭐가 떨어졌냐, 뭐 제품 페인트 이런 거는 다 합격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낚싯대에 자석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낚싯대에서 자석이 떨어지면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자석은 자석의 힘이 엄청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석의 힘보다 한 3배 약해야 된대요. 아니, 자석의 힘이 3배 약해지면 물고기를 못 낚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냐 했더니, 낚싯대에서 자석이 완전 떨어지지 않게 합쳐버려라, 그러면 된다. 이거는 이제 제조사랑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전자파예요.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저는 중국 제품들을 인증을 많이 몇 번 받아 보니까 한 번에 붙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전자파 기준이, 그쪽도 이미 유럽 기준, 미국 기준은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한국 KC 기준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전자파 검사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침착해야 됩니다. 네, 이 전자파가 떨어져도 침착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실무자로서, 인증을 수차례 진행했던 실무자로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으시면 정말 나중에 인증받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침착하라고 했죠. 침착한 다음에,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했냐 아니면 적게 초과했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데시벨 정도 초과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초과된 거냐 하면 정말 많이 초과된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모터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준치보다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전자파를 막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또 따로 그걸 디버깅 업체라고 하는데, 그 디버깅 업체에 의뢰를 하면 전자파를 막아주는 그런 실드 같은 재료가 있어요. 전자파 차단 막 같은 거, 그거를 그 회로 부분에 씌워줘요. 그러면 전자파가 정말 축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만 받고 통과해서 파시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 디버깅 업체에서 해준 작업을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내보내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혹은 인증은 먼저 받아놔야 되니까 인증을 그 디버깅 업체 통해 받은 다음에 그 사이에 제조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이 떨어진 수치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이 수치 밑으로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하는 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적이냐, 전자파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KC 인증만 받아서 KC 인증만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건 엄연한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버깅 업체를 통해서 인증만 받고 본 제품은 그냥 들여와서 파는 방법, 이거는 정말 소비자가 알아채기도 힘들고 신고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 불법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 제품은 기준치를 많이 오버했어요. 그래서 모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모터를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몰드 자체를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량을
15,000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15,000개를 감당할 자신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또 불법적으로 한 개만 몰드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새 모터를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통과시켜라, 그리고 팔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들용 제품이면 솔직히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 쓸데없이 높기 때문에 그냥 3D 프린터로 만든 그 몰드에 모터 바꿔서 인증 통과시키고 팔 수 있는데, 이게 어린이 제품이잖아요. 네, 어린이 제품이니까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이거는 도저히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나는 그런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서까지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물론 제품이 아깝긴 한데 그렇게는 난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쪽 업체랑은 끝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이 괜찮은 컨셉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1688을 통해서 알게 된 도매 영업사한테 이런 제품을 한번 찾아봐 달라,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을 찾아봐 달라, 찾으면 너한테 리베이트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영업상이 어디에선가 다른 업체를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고기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KC 인증, 전자파 인증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른 공장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자파 인증 떨어져도 뭐 디버깅 업체를 이용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디버깅 업체를 안다는 분 자체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구나 하고 공장에서 요청하고 마는데, 공장도 그 전자파 줄이는 법은 잘 몰라요. 이 디버깅 업체가 정말 잘 압니다. 그쪽으로 전문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의뢰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덧붙여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비즈니스 채널에 비아토르 조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이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서나 뭐 인간관계에서 혹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염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도 큰 감명을 받고 그분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 라이브에 가서 슈퍼챗도 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되게 황당한 경우를 겪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제 구독자 1000명일 때 이 위탁 판매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수입 회사다 보니까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등산용 배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다 기한을 받아서 30명 위탁 판매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원가로 한 개씩 제공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직접 찍어서 한번 올려봐라, 이걸 계기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로 주문을 하면 우리가 배송비까지 다 책임지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고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판매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30분 중에 10개 이상 파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3, 4개 파신 분도 계시고, 한두 개 파신 분, 아예 못 파신 분, 뭐 여러분이 계세요. 여기 판매자분 두 분을 예로 들어서 이분은 정말 뭘 하든 성공하겠다라고 느껴졌던 분과,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뭘 해도 쉽지 않겠구나 라고 느껴지셨던 분이 있어요. 뭘 하든 성공하시겠구나 라고 느껴졌던 분은 한 10개도 아니에요. 그분 10개 이상 파셨는데 한 3, 4개 파셨을 때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잠실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제가 아이디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럼 그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서 과장님 때문에 이런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3, 4개 팔아서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저를 만나서 꼭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도 연락이 되고 10개 이상 파신 분인데, 그분은 또 이번에 중국 계좌 만들기 이벤트 이 2번째 기수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제가 보면서 뭘 하시든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회사에서 인수인계 해줄 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으니까 퇴사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 같은데, 감사하게도.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있는 색상이랑 실물이랑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시고 싶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고객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안 되는데 그냥 색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배송비는 판매자분이 내시고 반품을 하셔라,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송비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님, 이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반품까지 받아주는데 그 배송비를 안 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 이벤트를 진행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 거니까 배송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개 파셨냐 그랬더니 이전에 1개를 팔았대요. 그래서 그럼 1개 파신 비용으로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본인이 홍보를 하면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랑 실물이랑 색상이 달라서 그런 거니 이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벤트를 할 때 제품을 원가로 드리면서 이거 본인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신 회사 상세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이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이걸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반품 배송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분이 편의점 택배를 보내서 배송비가 한 5,000원 정도 나왔어요. 저의 입장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광고비로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으로 그 배송비를 내기 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벤트를 하면서 회사에서 따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30명 전원 제가 다 등록을 하고 업체를 등록을 하고 제가 관리를 하고 지금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분들이 말없이 그냥 반품하고 한 것도 제가 다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앞으로 안 팔 거라고 이 배송비를 못 내겠다고 하신 이 부분이 배송비가 5,000원인데 이 정도는 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5,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정말 아니라 이걸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한테는 이득되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진행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도록 이제 놔둘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예전에 비아토르 조이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는 좋게 짓는 것이 인간관계나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